자, 이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완화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발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연 의원, 국세청 차장 출신입니다. 이 관련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우선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라고 하죠.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수익은 전액 비과세로 적용한다. 또 금투세 손실 2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민주당은 금투세 제도 완화는 하되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개인 투자자 우려를 줄이기 위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자는 게 당 지도부 생각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재차 금투세를 즉각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그 패키지 입법이 결국 국민들이 이 해외 증시로 자금을 이탈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 금투세 폐지가 국내 주식을 많이 사게 해서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건데 민주당의 지금 정책대로 가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결국은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거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거든요. 이거 좀 논란이 있어요. 그죠? 이건 민주당이 이거 결국 통과 못 시킬 겁니다. 근데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길게 반박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특히 오늘 주식시장 보신 분들은 지금 오늘 폭락했죠. 아주 속이 터지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추진한다는 게 저는 좀 충분히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돼요. 특히나 문제가 뭐냐면 ISA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오히려 이걸 해외 투자를 직접 투자를 해라라고 해버리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라는 게 지금 어찌 보면 증시라는 것이 자금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증시 활성화가 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래서 기업 환경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돼버린다면 오히려 그 해외 직접 투자를 부추기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국민들이 정부 당국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오히려 그냥 지금 민주당이 이 안대로라고 한다면 자본시장 선진화는 우리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선진국에 직접 투자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밖에는 안 돼요. 저는 이 법이 발의는 될 수 있지만은 글쎄요 이재명 대표도 이 법안을 찬성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스탠스라는 이런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어떤 정의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종부세 꼴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좋은 취지인 것은 알겠지만 그 경제 상황이라든지 지금 어떤 이 법에 어떤 적용이 되는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충분히 존중이 돼야 되고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통과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김대중 세종대 교수는 국회 그 세미나에 와서 그런 얘기는 하긴 했더라고요. 그 대만이 금투세 발표만으로 주가가 40% 폭락했다. 그런 주장을 했고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은 모두 금투세가 없다. 그런 얘기 있고 하나는 지금 댓글 하나가 민주당이 정말 사모펀드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물음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당시에도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나 해외 투자자는 이제 과세 대상에서 금투세 빠지기 때문에 결국 사모펀드에게 유리한 게 아니냐는 얘기는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우리를 동등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만은요, 그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떨어졌다가 이렇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나라는 금융실명제가 아직 실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락이 있었던 거고, 자 그러면 개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 지금 민주당이 제시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안. 그리고 백날 투자하면 뭐합니까? 재벌 대기업들 오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최소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주주집의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패키지 법안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이미 2020년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로 했었던 거예요. 금투세를. 그러면 그렇죠. 여야 합의했다는 것도 또 아니를 당시에 2020년에 합의했다가 2022년 그러니까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2022년에 한 번 더 유예를 해서 이게 두 번 유예해서 지금 2025년 1월부터는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선진적인 그 자본시장이 안착화된 나라들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금투세 폐지할 거면 거래세를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예. 이런 방식이 옳은 거냐? 그게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이 소득을 냈을 때 그 소득에 준하는 세금을 내고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한국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천착이 좀 필요한 것이지 묻지마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당장 어쨌든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지지나 지원을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하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종래에 저는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천만 원인데 1억 정도로 상향 조정을 네. 하고 유예하지 않고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네. 그런데 댓글은 좀 약간 일방적입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 금투세 폐지해야 한다. 일시적 완화는 언제든 강화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고 금투세 보완 이런 거 필요 없다. 불필요한 법은 국민을 위해 당장 폐지해라. 이런 의견.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동훈은 금투세처럼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정책만 주장해도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그 외에 금투세 누구를 위한 법인가? 개미 투자자 여론에 올라타지 말고 근본적 문제를 논의해야죠. 이건 조금 반대적인 결이 다른 의견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금투세 시행하면서 사모펀드 관련 세금이 40% 넘었던 걸 22%로 또 낮춘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예. 우리 부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가족펀드 우리 조국 코링크 예. 펀드 이런 거 봤잖아요. 역차별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한 거 해외 주식은 안 하고 예. 이거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해외 주식을 하고 뭐 국내 주식 안 한다면 이해되지만 예.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예. 가장 큰 문제가 10년으로 주식 이월 공제한다잖아요. 예. 제가 주식을 한 30년 투자해봤거든요. 지금도 하지만. 아. 근데요. 주식에 땄냐 잃었냐 하면요. 제가 답을 잘 못해요. 예. 저도 몰라요. 예. 왜냐하면 이게 계좌도 증권사 두세 군데 있고요. 예. 돈이 좀 필요하면 빼냈다가 또 여윳돈이 좀 생기면 집이었다가 예. 사고 팔고 하다 보면요. 예. 제가 올해만 해도 주식이 땄는지 잃은지가 한 해 정도는 알아. 10년 전에 내가 그때 이런 걸 공제해서 야 공제해주라. 이거 누가 개미들이 이거 어떻게 알고 신고합니까 세금? 그리고 이거 어떻게 구축합니까? 이 검토에서 다 그다봤자 1조 약간 넘을 거예요. 지금 시뮬레이션이. 예. 근데 정권사마다 이거 구축도 힘들 분들에게 전산화돼가 10년 동안 손해겠다가 올해 좀 땄으면 집이었다가 9년 뒤에 손해봤으니까 돌려줄게. 국세청도 이게 전산이 되겠습니까? 그냥 세금은요. 징수비용 최소화의 원칙이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한번 거래할 때마다 0.몇% 떼가면요. 이거는 아무도 저항이 없어. 왜냐하면 주식 손해보든 덕보든 거래할 때마다 이게 거래세를 두는 거 이거는 징수비용이 간단하고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투세는 복잡한 거예요. 실익보다 훨씬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 따지면 빨리 폐지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차규근 의원이 발표한 게 있어요. 투자자 상위 1%가 401조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투세 낼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예탁결제원 그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금투세를 폐지하면은 시장이 뭐 활성화되고 주식시장이 좋아진다. 저는 그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있었던 주식시장이 뭐 어려웠던 것이 뭐 일본의 엔화 리스크도 있었던 것이고 미국의 그 금리 뭐 인하 뭐 이런 조정의 문제도 있었던 것이지 이게 뭐 금투세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중요한 것은 지금 금투세가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 금투세가 지금 시행 중이라면 폐지하는 해보자 뭐 어쩌자 이런 정책적인 접근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금투세 자체가 없습니다. 시행된 적이 없어요. 지금 그냥 거래세 내고 있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하고 그러니까 돈을 벌든
그다음에 손실을 보든 똑같이 거래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 나은 거냐, 아니면 거래세는 없애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은 조세 형평성에 따라서 조세 형평주의에 따라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옳다라는 여야 합의의 정신으로 통과시켰던 법안인데, 이걸 계속 여론에 따라서 무위로 돌린다고 한다면 이 정책적 후퇴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횡재세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 그럼 주식 투자했다가 돈 잃으면은 나라에서 보전해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개미를 위한,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을 위한 법안이 아닌 게요. 우리나라 소액 주주들은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 투자는 밤에 투자해야 돼요. 어떻게 밤에 투자합니까? 그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금투세 문제에 있어서 국민 여론이 조금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내놓은 건데,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한 말도 있고 하면은 민주당 내 당내 의견을 조금 하나로 모아서 중지를 모은 다음에 정식 입장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서 아까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뭐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썼는데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연평균 수익률이 14%인데 이제 ISA 계좌에 이제 그 세금 면제를 해주게 된다면 결국 국내 주식 하지 말고 미국 주식 하라는 사인으로 익힐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신중하게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